자, 이제 52페이지에서 이제 3장에 보시면 이제 등록의 한 문제 꼭 써놓으시고, 이제 결격사유에서도 한 문제가 매년 형태도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꼭 결격사유는 박스 문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기억인지 디귿인지 이런 문제를 꼭 내고 있습니다. 형태도 꼭 예상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나올까 예상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긴장 안 합니다. 전혀 예상했던 문제가 아니면은 알아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설 등록에서 이제 우리 구조에서 등록은 이렇게, 그리고 등록 기준은 어떻게, 시행령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박스 내용은 앞에 풀어서 이제 다 쭉 나올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등록 기준 정말 중요한데 시행령 13조, 여기는 한 문제가 꼭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른쪽에 이제 53페이지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등록은 공부에다 기록하는 거다. 허가하고 신고. 허가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자, 재량이 있으니까요. 허가 안 내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안 내줘 이럽니다. 뭐 투기가 발생할 것 같다. 너무 난잡하다. 막 무질서하다. 이러면 안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까탈스럽습니다. 소송도 안 됩니다. 그런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또 신고는 너무 간단합니다. 뭐 요건이건 뭐 그냥 필요 없이 서류만 딱 맞으면요. 무조건 접수.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등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춰야 그리고 등록. 그리고 요건을 갖춰놓으면 허가처럼 안 내줄게 이러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받아줄게 됩니다. 대신에 요건 갖춰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격증 땄냐, 사무소 있냐, 교육원 받았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2는 절대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등록의 성격도 이 정도는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등록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54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씩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 이제 쭉 들어갈 겁니다. 먼저 등록관청, 등록을 하는 관청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을 거고, 우리한테 자격증 주시는 시도지사도 있을 거고입니다. 실무교육도 그분이 하고, 누가 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아래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우리 시군구가 가깝습니다. 시군구 많습니다. 200개가 넘어갑니다. 한 226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정도 많으니까 딱 코 닿는 곳, 정말 아주 가까운 쪽에 시군구청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하고, 시장님도 편하고, 군수님도 편하고, 구청장님도 편하고. 자,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은 시도 아닙니다. 국장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너무 쉬워서 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맨날 임자 바꾼다. 뭐 국장한테 등록 신청 그러면 어이없다고 할 겁니다. 나란 일 때문에 바빠갖고 장관 계시지도 않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식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정말 심하면 저기 국토교통부령도 기억해놓고 뭐냐고, 법이냐고, 시행령이냐고, 시행규칙이냐고 한번 이전 신고에서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뭐 심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소지 그러면 X라는 겁니다. 합격지요?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대전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KTX 타면은 1시간이면 갈 거니까. 부산 거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 지역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두고자 또는 두려는 지역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두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우리 이제 보통 구청에서는 항상 우리 가로에 보시면 뭐 자치구에 한한다. 공법에 보면 맨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자치구, 비자치구. 자, 인구 50만 넘어가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도 집값이 10억 넘어가는 집이 생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전주는 이제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니까요. 막 지하철 들어다니기도 어렵고 파면 그냥 무조건 문화재 나오니까 입니다. 자, 예전에 뭐 백제 등의 수도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는 많이 삽니다. 인구 50만 이상한 겁니다.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닌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 흉내내서 비자치구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거기는 뭐 주민이 뽑는 건 아닐 거고 얘기입니다. 서울에 25개 구 다 주민들이 뽑았을 겁니다. 거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도 수원에 뭐 여기도 팔달구, 장안구, 안양의 만안구, 뭐 성남시의 분당구, 일산의 뭐 이런 쪽 일산구라든지 고양시 이런 쪽은 모두 다 구청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가 바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등록관청을 하면서 막연한 문제를 한번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면은 무조건 고다입니다.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아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허가 아니네, 신고 아니네,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을 어디다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합격은 어떻게 하셨냐, 막 이럴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정도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구 많이 사는 시는 무조건 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구 50만 개입니다. 대도시 하면서 공법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등록 신청은 누가 할까 합니다. 누가입니다.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각입니다. 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각입니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누가 할까요? 책임자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로에 꼭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포함을 할까요? 제외할까요? 거긴 꼭 밑줄로 하셔야 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얘기입니다. 소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을이 자기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을까요?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중 소속인데 여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 반드시 됩니다. 나중에 정량결사소 등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외 그래야지 포함한다. 꼭 치사하게 가로를 틀리게 한다는 겁니다. 가로는 신경도 안 쓸 건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어째 답이 없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이제 가로 2번 아래 딱 중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막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막 지라고 뭐라고 하는데 못 찾겠다. 괜히 또 짜증난다고 막 교재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아예 안 됩니다. 자,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를 뭐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다. 그리고 상대평가 얘기도 나와서 상당히 좀 긴장해서 빨리 따셔야 됩니다. 정말 상대평가 나오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가려고 거의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가 그랬고 우리 공인중개사도 어쩔 수 없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외, 하다 제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포함X, 자, 꼭 빨간색으로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잘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막 책장 넘기면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해놓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그 정도만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따로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아까 사무소 두려는 그리고 여기에 포함 그게 아니라 제외다입니다. 이런 것들만 꼭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1번 정도는 등록 신청서 여기도 요식행위다 보니까 서식 A4 용지에 하나가 쭉 거기는 있으니까요. 그걸 모두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꼭 서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분사무소 나오고 그리고 휴업도 자꾸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 이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기본적인 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등록에서는 유사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설 등록했던 사람이 종별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법인이 공인중개사 되는 거.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는 거, 공인중개사가 회사를 차리겠다는 겁니다. 뭐 임원사원 있고, 뭐 3분을 맞추고, 야, 그건 봤어, 거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등록증 재교부 그러면 X입니다. 새로. 왜냐하면 자연인과 법인계입니다. 권리임의 주체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계입니다. 출생만 하면은 안 죽고 태어나면은 권리 의무를 자연적으로 얻는다는 바로 자연인입니다. 근데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갖추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록 신청을 해야지
등록증 재교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건 기억내셔야 됩니다. 가끔씩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쭉 떨어져 볼까요? 한 3번째 줄 떨어져서 4번 다만. 자, 불식이라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 근데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러면 중개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법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 또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계입니다. 또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저기 대전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서울에서 종로구청에서 영업을 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입니다. 부동산 중개 쓰는 간판도 다른 사람이 근데 은평구로 갔다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네요.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이전에도 종로구 안에서만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벽에 걸려 있을 건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렵다는 15회 때도 나왔었다. 다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등록 신청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문제감이 뭐 크게 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거의 틀리지 않고 자꾸 나와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옆에 이제 55페이지의 업무정지. 이건 아주 간단하게도 뭐 업무정지 받았는데도 거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등록 신청이 될까요?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의리. 그럼 이거는 악용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갑이 이제 중개업 못하네요. 그러면 의리 대신하네요. 갑이 막 손님 다 보내주네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그냥 n분의 1 반띵하네요. 이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악용 안 할 건데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휴업이면 괜찮은데 폐업한 사무소에다가 새로 등록 신청하는 거 괜찮은데 업무정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사무소는 저 끝에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있다 그러면 X. 또 두 번째 줄에 끝에 가면 없다가 있습니다. 거기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있다 X. 자, 길목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맨날 문자에 바꾸기입니다. 문장만 살짝 바꿔. 표도 아예 안 됩니다. 안 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정지 사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사원, 임원. 요건 결격사유에서도 쭉 보실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예 등록 신청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실까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속은 임원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 심하게는 안 나와봤는데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갑자기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여사 입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출 서류 신여사라고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 신청서입니다. 무슨 사진? 반명한판 아니라는 겁니다. 3.5, 4.5로 좀 커졌다. 벽 위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에 걸어놓으면 눈이 정말 시력이 2.0이 안 되면 여기입니다. 아주 돋보기도 아주 큰 거 끼고 계실 건데 그러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진이 너무 적었다. 3, 4cm는 지금은 반명합판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 시험 접수에서도 여권용 사진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여권용 사진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사진이 커졌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에 이제 여권용 사진 옆에다가도 반명한판 사진 길목을 꼭 정말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셨을 때 나중에 박스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니은에 보니까 반명합판 사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쓰레기통에 들어가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이 너무 적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이제 사무소는 확보하셨나요? 입니다. 자, 신여사 사무소 확보 서류. 항상 우리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재가 안 돼도 사용 검사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신축 건물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기재가 되겠네요. 봐주겠다 입니다. 어차피 승인이 됐으니까 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오수 정화시설 문제 없고 시공구청에서 건물 쓰라고 해서 승인 난 거니까 자, 그런 건물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또 안 된다니 그러면 X입니다. 근데 가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거기 가서 발표해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입증. 자, 입실할 때 입증은 누구만 필요할까요? 외국인만 그입니다. 외국인만 필요하다. 가로 있을 겁니다. 그 가로 위에다가 이제 또 여기도 내국인은 X. 내국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류가 없잖아요, 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도 없을 거고 옛날에 호적이라는 서류계입니다. 우리는 막 전과 기록이 있고 그리고 한정치사 요즘 이제 피성년, 피후견인 이런 선고가 있으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떼보면 나올 거야. 근데 외국인 안 나와. 그러니까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정신에 문제 없다. 그리고 결격 사유 없다. 뭐 그 나라에서 교도소 갔다 온 적이 없다 그럽니다. 또 사고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교도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교도소 갈 사람한테 누가 등록을 받아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막 손님한테도 막 주먹 날릴 수도 있을 거고입니다. 그리고 뭐 아포스티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뭐 한 번도 안 나와봤지만 하여튼 그게 입증하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기네 대사관 등에서 떼가지고 오겠지 그입니다. 자, 그 정도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외국인은 입증 서류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로 이제 넘어오셔서 이제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도 확인, 건축물 대장도 확인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안 낸다라고 자, 2번도 꼭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또 등기상 증명서 내야 된다. 건축물 대장 내야 된다. 자격증 없다고 X해 놨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다. 그 자격증도 유조에다가 등록 신청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증까지 내줘서 영업을 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막 방송에 아주 오래전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윗사람 시도지사한테 갑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확인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수수료. 개인 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 금액은 안 물어봅니다. 한 2만 원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증 받고 싶으면 돈 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시군구의 조례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구는 자치구의 조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원 같으면 팔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만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시에서 바꿨지. 자, 이 정도도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등록 신청할 때는 무조건 구. 근데 수수료에서는 자치구만 해당이니까 비자치구는 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돈인지 알고나 냅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등록 기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법인에서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제 별표 3개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1번에 무슨 교육 받았을까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아주 제일 엉뚱한 질문 거래사고 예방교육.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거래사고를 예방하겠다. 그거는 필수적인 교육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군구나 이런 쪽에서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바쁘다고 아마 국토교통부에다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언제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거의 뭐 해본 적이 아예 없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임의적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 할 건데 실무 교육, 제일 빡센 교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밥 먹고 4시간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48에 32, 32시간이라는 겁니다. 조금 적으면 오전만, 그러니까 4시간 빼줄게 28에서 32시간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은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한 요쯤에 썼을 겁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 국장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실무교육 실시하니까 그 교육 받고 와라 하게입니다. 13만 원 내놓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금액은 또 개인 또 기억하지 마시고 계입니다. 쓸데없는 거 막 기억하시면 이제 공법도 안 들어오고 다른 놈 나가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쭉 내려오면 이제 한 네 번째 줄에 몇 년 이내, 1년 이내. 좀 더 한번 기출문제 나올 건데 여기다 무슨 2년? 아니요. 거기다 또 6개월이라고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게입니다. 사무소 얻으려고 하니까 6개월 지났네. 그럼 가서 또 받으라고요. 기억에 다 있는데 계획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유효기간은 1년. 우리 실무 교육 받으면 딱 유통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1년 계획입니다. 그게 또 2년 지나가고 다 알아요. 그러면 옥상에 끌려갑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에서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쭉 구분을 해왔겠네요. 여기도 자주 냅니다. 그러면 근데 1년 경과인가 아니면 1년 이내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365일 하루하루 숫자를 세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365일이 토요일 그러면 월요일 날 등록 신청하러 가면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카드값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빨리 활용해서 쓰라는 겁니다. 하다 폐업 신고하고 나서 1년 지났다. 1년 이내니까 받아줍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봐줄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줄게. 다 알잖아요. 여기입니다. 어차피 사장님이나 그리고 소속이나 개업이나 소속이나 똑같은 실무교육 받고 똑같이 근무하니까 그래서 봐줍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 자, 57페이지 이제 2번 옆에는 별표 3개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사무소 제대로 못 얻냐? 그입니다. 정말 서류가 안 맞으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고 이제 아예 서류 그냥 다시 주면서 다시 가져오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이고요. 이제 가로에 뭐는 제외한다. 그또 여기다 포함한다 그러면 X입니다. 정말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컨테이너 하우스 안 된다. 우리 오다 가다 보시면은 꼭 사무소, 그죠? 업무 시설이나 또는 근린생활 시설 이런 쪽에 중개 사무소가 여기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집에다가 안 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재된 건물. 근데 두 번째 있는 가로는 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4개가 나올 건데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법에서 배우셨네요. 사용검사, 사용승인도 막 주택법 등에서도 건축법에서도 배우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건물 쓰라고. 입니다. 준공 떨어졌다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검사도 받았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기재되지 않아도 입니다.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 조만간에 기재하겠다. 근데 아예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건물이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또 안 된다고 하시면 X개입니다. 가설은 안 된다고 하더니 사용검사 등은 또 된대. 이러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꼭 이유가 있으니까요. 괜히 그냥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리고 괜히 또 쉬운 것들은 다 맞추니까 안 내요. 여기입니다. 변별성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가로에 그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최근에 바로 시험 문제 또 31회 때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4명이 필요 없고 아들명이 딸명이도 괜찮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로에 보시면 저 세 번째 끝에 보실까요?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어떤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소유, 건물을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건물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실까요? 전세도 괜찮고 임대차도 괜찮습니다. 사용대차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용대차는 친구가 근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소도 중개사무소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우리 나중에 뭐 임대차하고 사용대차하고 소비대차라고 3개 대차를 배우실 겁니다. 그건 또 어려 민법 등에서는 가끔씩 구분 문제도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상으로 쓸 때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해.
뭐 자기 명의로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명의라고 안 했습니다. 소유를 확보하든지 사용권을 확보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아주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기억하고 리은. 우리 예전에는 1종, 2종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어쩌다가 가니까요. 게입니다. 어쩌다 가니까 1종일까요? 2종일까요? 1종은 슈퍼나 약국이나 뭐 미용실 아주 뺀질하게 자주 다니는 거입니다. 그런 걸 아주 우리하고 친근하면은 1종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자기가 근무한다고 나는 맨날 중개사무소 가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집을 살 때 팔 때 어쩌다가 가끔씩 게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도 우리 세입자도 이제 어쩌다가 방을 얻지 맨날 가서 뭐 방을 얻습니까? 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바로 뺄 때도 있긴 하겠지만 게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끔씩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종입니까? 2종.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사무소는 1종은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게입니다. 1종이 됐건 2종이 됐건 중개사무소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번까지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별표 3개감이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판례 아래쪽에 박스. 자, 보시면 뭐 변호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었고요. 자, 먼저 우리 법인에는 상법상 회사라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말고 여기입니다.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문장은 주식회사라도 가능하다. 그죠? 라도 가능하다. 근데 일것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라도 가능한 것은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유한도 되고 합자도 되고 한명도 되고 그렇게 라도 가능하지만 근데 주식회사 일것 그럼 유한 안 됩니까? 한명 안 됩니까? 골라먹는 재미 있었는데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치사하게 문장을 또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상법상 회사로만 가능하다. 옆에 보세요. 또는도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또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실판에도 썼을 겁니다. 이건 아주 자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상, 아예 무료입니다. 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 소개하고 돈을 안 받고 오기입니다. 자, 그분은 너무 열악해서 뭐 주민센터 등에서 그냥 쌀도 갖다 주네요. 생활비도 지원하네요. 자, 이러니까 거기는 보수를 안 받습니다. 우리 중개업에서도 반드시 보수를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입니까? 자본금 또 얘가 1억이나 또 5천만 원 초과라고 속일 수가 있을 겁니다. 3천이라고 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5천.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뭐 없으면 아예 중개업도 못한다. 돈 없으면 중개업도 못한다. 깨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번에 이제 14조가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 6개가 나온 조문이 바로 14조입니다. 그것만 법인 정말 까탈스럽습니다. 14조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개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못한다. 총 다해서 행운의 숫자 7개. 요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개만 더해봐 이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야한다는 아닌데 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3분의 1이 나왔죠. 또 이제 숫자 갖고 많이 장난했겠다. 맞습니다.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또 4분의 1이라고 하는지입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요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이면 얼마면 될까요? 369로 가면 될 거라는 겁니다. 9명까지가 얼마? 3명. 4명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5명 필요 없네요. 과반수 6명 필요 없네요. 자, 7명 갖고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봤다. 요건 이제 요쯤에 썼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 씁니까?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X.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절대적. 책임자도 반드시 누구? 그러니까 불칙은 안 된다. 그리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도 안 된다. 그겁니다. 부칙이나 예전에 조금 있었지. 지금 반드시 공인중개사 걸 요건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 사원은 거기에 대표자는 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포함한다. 지금 포함 제외가 정말 엄청 헷갈립니다. 소속에서 나오더니 등록신청에서 나오더니 그리고 사무소 확보서류에도 또 나오더니 여기도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협동조합도 또 나왔었고 결혼시켜야 됩니다. 대표자는 제외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 임원사원의 숫자만 3분의 1 이상이 초과가 아니니까 이상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들어간다. 6명이면 2명도 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걸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경리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58페이지에 이제 누가 또 여기도 3분의 1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임원사원 전원 정말 모두입니다. 무슨 교육 받아라. 자격증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연수다, 직무다. 뭐 책임자가 직무 교육 받았을 거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장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질문들이 꼭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경우는 별표 3개값. 그래서 우리 전원에도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바로 앞에 자, 분사무소 책임자 옆에 있네요. 전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1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은 다 받아. 그 누구든지 다 받아. 자격증 없어도 받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5번에 이제 사무소 제대로 얻었냐 건축물 대장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가설은 안 되고 사용검사 증을 받으면 되고 자꾸 안 된다 된다도 있고 계십니다. 나눠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우리 기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설 등록 설치할 경우 박스 문제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상도 해보시고요. 근데 등록 기준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 1번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 벌써 2년도 이상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 더 엉뚱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교육, 커피 타는 교육이 나오네. 책임자인데 그러셔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끝나는 교육, 직무교육 3시간, 4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시에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2년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니요. 1년 이내. 1년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상합니다. 뭐 직무교육 아니요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교육입니다. 막 2군데나 틀려서 답이 그냥 금방 보였네요. 그것도 1번이니까 2번, 3번 아예 볼 필요도 없겠네요. 살짝만 얼른 보고요. 또 답이 또 바뀌어가고 5번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가로에 보시면 우리 2번에서도 잘 나왔죠.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라고 해서 맞고 또는도 맞고 5천만 원 이상도 맞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임원사원 대표자를 하다 빼고 나와서 임원사원만 3분의 1 이상 맞잖아요. 그입니다. 그 숫자도 예전에는 좀 틀리게 했었고 그 다음에 14조 나왔네요. 4번. 그리고 반드시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괜히 이거 꼼꼼하게 읽고 계시면요. 괜히 또 시간 다 버리고 2분, 3분 걸리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정말 정답 1번이 확실하다. 그리고 아래를 좀 간단하게 보고 맞네 하면은 이런 것들은 한 20초 안에 풀고 콕 찍고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 이제 체크하실 때도 너무 심하게 막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만 넘어가도 다 컴퓨터가 인식하니까 문제 없어요. 게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좀 찍어갖고 보이기는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재기하면 받아줄 수도 있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체크하다가 넘쳐서 3번으로 넘어가면 안 될 거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이 좀 뭉뚱한 거 그걸로 콕콕 찍고 다니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인펜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다른 법률. 그러면 우리 말고도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협 등, 산림조합 등 여기도 가끔씩 나오는데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을 안 하고요. 그런데 이 법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증 설정이라 지역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뭐 2,000이다, 500이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하여튼에 중개하고 있는 사람이 특수한 법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로 중개할 수 있다는 특수한 법이 그냥 형태만 정리하시고요. 등록 기준 적용하냐 안 하냐 이 법은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 전혀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지역농협의 대표자 보고 자격증, 교육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전할 때는 신고해라. 여기도 등록 신청할 때 서류 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여부. 우리 등록 여부는 원칙은 그냥 등록한다 라고 보시고요. 대부분 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이 법은 적용하니까 등록하는 거 맞다. 보증 설정하는 거 맞다. 인장 등록하는 것도 맞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심하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니까요. 좀 간단하게 보고 하여튼 등록 기준하고 이 법은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등록은 기소 좀 아주 얽매인다. 절대적으로 얽매인다.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겁니다. 등록을 안 받아줘 소송 가시면 받아줘라. 판사님이 꽝꽝꽝 해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허가 같은 경우는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60페이지에서 이제 자, 등록 통지 한 문제 나오는데 아주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등록 기준에서 나왔을 거고 그리고 며칠 만에 뭘로 소식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가 이제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꼭 잊어먹을만 하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줄 알았냐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자, 올해 정도는 꼭 여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5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좀 쉬울 거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증, 사무소 없고 교육 받고 결격 없고 이게 이제 등록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자, 시공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연은인지 주소지나 합격적은 아니다. 그리고 자, 등록 관청 나와 있습니다. 시공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며칠 수리가 되고 등록을 통지할 건데 며칠 만에 등록 통지할까요? 열흘. 좀 이따가 보실 겁니다. 7일 이내에 할 거고요. 자, 열흘은 아닙니다. 이전은 아닙니다. 뭐 열흘 이내에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두 X. 그리고 선택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한다. 우리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서면 통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편물로 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 설정했을 때 정말 이제 중요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 설정했을 때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해야 1억 가입해야 주된 사무소 2억 가입해야 농협은 1,000만 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해야 등록증 교부받느냐? 인장 등록 아니네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으면 바로 고용신고도 해라.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지금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 부칙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칙 X. 자, 기업번, 니은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 아까 외국인은 자, 등록 신청할 때 내라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신년사 입실할 때 입증이 거기였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7일 이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줄 겁니다. 자, 61페이지에서 이제 자,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반드시 뭐라고요? 뭐를 설정했는지 본다.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괜히 무슨 인장 등록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신고 아닙니다. 보증 설정 게임입니다.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 했냐 게임입니다. 자, 등록 통지하면서 보증 설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협회에다가 가입하든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셋 중에서 하나. 저 뒤에 가면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조건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록증 안 내줄 거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증 설정할 때 해놓고 나서 확인되면은 그때 이제 등록증 재교부를 지체 없이 하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에다가 쓸 거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중간 아래 보시면 자, 등록사항 통보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 여기다 등록증 재교부가 나왔는데 너무 엉뚱했습니다. 등록증 교부할 때만 여기도 통보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나 됩니다. 먼저 우리 등록관청은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받았던 등록관청에서 그리고 다음 달 열흘까지 통보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다음 달 열흘.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열흘에서 이제 아까 등록 신청 때 열흘 만에 그건 아니고요. 협회로 우리 등록관청에서 협회로 누가 개설 등록했다. 누가 폐업했다. 누가 행정처분 받았다. 6개를 알려줄 때 여기가 열흘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에서 등록증 교부하는 게 열흘이 아니요. 통보받는 게 열흘이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니까 묶어다가 됩니다. 2월 같으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묶어다가 3월 10일까지 전체적으로 있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군구도 번거로우니까 다 묶어다가 월별로 묶어다가 다음 달 10일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소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박스, 등록증 교부. 자, 교부 옆에다가 재교부 X. 교부 때 누가 중개판다 알았는데 무슨 재교부 때 그때 뭐 통보한다고 아니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을 때 또 마찬가지로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2번 옆에도 재교부 X.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전 신고 받았을 때 사무소를 옮겨갔다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저기 은평구로 관악구로. 그러면 이제 거기 없다. 협회가 알아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할 때입니다. 영업 안 한다. 그리고 잠시 안 한다. 완전히 안 한다. 휴업이나 폐업도 뭐 변경 체계도 포함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도 알려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고용이나 고용신고 그리고 나갔다 신고. 우리 종업원도 사고 치면 협회가 다 내주니까 협회가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여기 행정처분은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자격취소 아니라는 겁니다. 지정취소 아닙니다. 자격정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거, 시장님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했던 거 이런 걸 알리는 거지 딴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3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되고 나중에 3월 초과하게 되면 휴업 신고 안 했다고 문제 삼는다. 자,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업무 개시 시기에 3월 정도는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자, 등록이 없어졌다는 등록이 효력 상실이라고 해서 등록이 아예 없어졌다, 폐업을 했거나 등록 주소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등록 상실. 근데 사망을 했든지 그리고 해산을 했든지 이런 경우는 자동 소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폐업 신고하고 좀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수리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사망, 2번에 해산 두 개를 묶어놓고 자동 소멸, 등록 취소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등록 취소 할 겁니다. 근데 대인적인 등록이니까요. 사람 죽었다, 그걸로 죽었다. 등록도 죽었다. 나중에 행정처분 하겠지만 나중에 해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심하게 냈을 때도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 소멸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이중소속, 이중 등록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이중 소속 안 되는 거, 이중 등록 안 되는 거 찾아봐라. 박스에서 4개 모두 정답인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다리 거치는 이중 소속 안 된다. 갑사무소, 을사무소 A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등록을 2개 전산에 뜨니까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다가 등록하나 인천에다가 등록하나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하세요. 입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등록 주소도 아주 절대적입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여기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에 이제 이중 소속 양다리 거치는 거, 등록을 2개 하는 거, 그리고 소속을 2군데, 등록은 하나인데도 아니면 등록 없는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갑사무소, 을사무소, 양다리 거치는 이중 소속 여기도 반드시 만약에 우리 개업이면 등록 주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은 제재가 약간 약합니다. 형벌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유사 사무소에서 볼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뭐 자격증 양도되어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양도되어 안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도 반드시 자격 취소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아주 많아서 힘들어 하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